자, 오늘은 12.1절 벡터장입니다. 자, 벡터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12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641쪽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12.1을 살펴보자. 자, 여기 그림 12.1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죠? 충분히 오랫동안 한 구석을 가열한 철판의 온도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점에서의 온도를 기록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자, 요 그림처럼 여기서 가열을 했어요. 그럼 요 포인트마다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각 점에서의 온도를 기록하기만 하면 돼요. 자, 수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온도의 분포는 x, y 점 좌표마다 스칼라 값에 대응되는 이변수 함수이다. 그쵸? 즉 예를 들어서 어떻게 x, y는 요 점에 대응되면 그 점에 대응되는 온도가 있을 테니까 즉 여기는 좌표의 온도 해서 이렇게 이변수 함수로 주겠다. 즉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결과가 하나의 숫자로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즉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경우에 스칼라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통틀어서 1변수 함수든 2변수 함수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물이 평면 위로 흘러갈 때 각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만을 기록할 순 없고, 자, 다시 물의 속력만을 기록해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물의 흐름과 방향도 고려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요 점에서 내지는 요 점에서 속력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방향도 표시하고 싶어요.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자, 흐름은 x, y 좌표마다 벡터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 즉 물의 속도인 이변수 벡터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물의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즉 좌표에 대해서 뭐 이변수 함수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속도, 두 번째 좌표에서는 방향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값이 어떤 숫자 하나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변수의 벡터 함수 또는 벡터장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 공학 이런 거를 다룰 때 유체의 흐름이나 전기장, 중력장에서 벡터장이 중요시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전기장에서 전하가 적당한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 필요한 일의 총합은 얼마일까? 또는 유체가 적당한 모형의 영역을 통과할 때 단위 시간당 영역을 통과하는 유체의 총량은 얼마일까? 주어진 벡터장에 대해 이렇게 물리적, 공학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그 답은 적분 개념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쵸? 경로를 따라, 적당한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 일의 총합, 그 다음 영역을 통과할 때 시간당 그 물질의 총량.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경로 적분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영역을 지나기 때문에 유량 적분. 앞에서 우리가 면적분을 배웠어요. 그 면적분의 개념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관심을 갖는 양의 미분은 대개 극한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변수 함수의 미분은 함수 변화량의 극한 비율. 비슷한 개념으로 벡터장에서도 극한 비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회전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적분에서 1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었듯이 벡터에서도 적분에 관한 정리가 있어요. 자, 벡터장 미분에는 회전과 발산이 있고 우리가 12장에서 중점적으로 배울 것이 회전과 발산, 자, 경로 적분, 유량 적분, 회전 발산,
그 다음 적분으로 넘어와서 그린 정리, 스토크스 정리, 발산 정리,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1절 벡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절에서는 벡터장의 정의를 공부하고, 자, 벡터장의 정의를 공부하고, 벡터장이 무엇이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벡터장의 기본 성질과 벡터장의 보존성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일반 차원에서 벡터장을 정의해 보도록 하면, 자, 일반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n차원 공간 Rn이죠. Rn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n개의 순서쌍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지금 얘는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면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의역에서 원수 하나를 잡으면 n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서쌍이 나오죠. 그럼 얘를 뭘로 보느냐? 벡터처럼 보는 거고, 그 다음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n개의 순서쌍으로 나오는데 각각의 성분마다 걔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자체 하나는 스칼라 함수예요. 자, 요렇게 표시하겠다. 즉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각 성분 fi는 n개 변수에 대해 실수값을 갖는 함수, 즉 스칼라 함수이다. 예제 12.1에서 보듯이 각각 성분 함수의 성질 때문에 벡터장을 제한된 영역에서만 정의하기도 한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모든 성분 함수 fi가 연속인지, 얘가 연속인지, 편미분 가능한지, 그 다음 임의의 횟수에 대해서 몇 번 편미분 가능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연속 벡터장, 미분 가능 벡터장, 매끈한 벡터장, 즉 fi가 연속이냐, 편미분 가능하냐, 또는 편미분이 몇 번 가능하냐에 따라서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또는 매끈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벡터장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벡터장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럼 정의역에 있는 x를 시점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종점으로 해서 화살표로 그리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밑에 그림처럼. 그런데 물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점 x에 대해서 화살표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 개의 대표적인 점에 대해서 화살표를 그림으로써 벡터장 f의 적절한 자치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그림. 자, 예제 이렇게 지금 정의역의 변수 두 개죠. 그럼 얘가 위에서 됐던 것처럼 얘는 f1 xy를 루트 1-x제곱 빼기 y제곱, 그 다음 두 번째 성분의 함수값도 xy 이렇게 주겠다. 여기에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 성분의 함수도 이변수 함수로 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정의역은 여기서만 정의가 되겠죠. 왜냐?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 뭐 1변수 함수, 2변수 함수 또는 벡터장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벡터장에서 표현하는 이런 함수들 자체가 실수 영역에서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거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해주지 않아도 얘가 항상 실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안에는 0 이상.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 아셨죠? 그냥 이렇게 순서쌍으로 함수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줬어요. fxy에 대해서 xy. 그쵸? 2차원에서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는 R2에서 R2로 가는 벡터 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3번. 얘는 요렇게 줬네요. 요렇게.
그쵸? 사실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정의역의 x를 시점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종점으로 가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거는 벡터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구나 라고 언급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벡터장이라는 건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 f r에서 r로 가요. 그럼 얘는 1변수 함수, 그 다음 r2에서 r로 가요. 얘는 2변수 함수, 즉 얘는 fx는 뭐 x제곱 이런 거, 얘는 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r3는 굳이 쓰면 y제, 정의역이 3차원이지만 x제곱, y제곱, z제곱. 그래서 결국은 값은 스칼라 값으로 나오는 거. 얘네들은 모두 우리가 스칼라 함수. 그 다음 벡터장, 벡터 함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순서상에서 순서상으로 가는 거. 사실은 여기 우리는 2에서 2로 가는 거, 3에서 3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R3에서 R2로 가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벡터장.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배울 거냐면 R2에서 R2로 가는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확장해봤자 R3에서 R3. 그럼 벡터장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차원 벡터장 f가 미분 가능한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일 때, 즉 다시 얘기해 봅시다. n차원 벡터장 f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스칼라 함수가 있어요. 얘는 스칼라 함수예요. 그럼 이거의 그레디언트 벡터일 때, 즉 f가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스칼라 함수 f의 그레디언트 벡터 우리가 델 어떻게 계산했어요? 지금 얘가 x1, x2, n개의 변수를 갖는 다변수 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를 첫 번째 성분 x1으로 편미분한 거를 첫 번째 자리에, x2로 편미분한 거를 두 번째 자리에, n으로 편미분한 거를 n번째 자리에 두어서 새로운 벡터, 우리가 앞에서 기울기 벡터라고 그랬죠. 그쵸? 델 F, 델 파이 여기서는 얘가 되는 거예요. 벡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스칼라 함수가 존재할 때 F를 우리는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하고 이 파이를 F의 포텐셜 함수라고 부르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포텐셜 함수가 이렇게 된대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파이 xy는 xy니까 이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얘를 f, 얘를 g라고 하면 얘로 미분하고 편미분한 다음에 쓰면 y, x 해서 얘가 애초에 주어졌던 f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 파이 얘를 우리는 f의 포텐셜 함수라고 하고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까지 f는 보존적 벡터장이다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셨죠? 다시 2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f가 벡터장 f가 이렇게 생겼어요. 벡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스칼라 함수 얘가 있을 때 얘가 f의 포텐셜 함수이다. 그럼 우리는 보여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얘를 잠깐만요. 얘를 fg라고 쓸 이유가 없었는데 위에서. 그쵸? 자, 얘를 미분한 거를 fg라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 이 f 얘는 요걸 뜻하는 거죠. 그쵸?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자, 지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파이가 포텐셜 함수가 된다는 건 뭐냐? 지금 이 f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이 파이에 대해서 얘를 x로 편미분하고, 그쵸? 얘를 y로 편미분한 게 얘가 되느냐? 얘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 1번 선생님 기호를 잘못 썼어요. 그쵸? 미안합니다. 기호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얘가 f의 포텐셜이 되느냐? 그럼 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찾았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지금 위에 이 얘기는 f를 기준으로 주는 거니까 우리는 파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찾는 거니까 편미분하고 라운드 y분의 얘를 편미분해요. 그쵸? 그럼 얘를 편미분하면 y가 되고 x가 돼서 다시 f. 그쵸? 자, 요거 기호 다시 정리했어요. 이해되죠? 그럼 2번으로 다시 갑시다. 역시 얘를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해서 얘를 했더니 f가 되느냐? 예요. 그럼 이제 얘를 지우고 각각 편미분 합시다. 자, 얘를 x로 편미분하면 2xy 콤마. 그쵸? y로 편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3y제곱 해서 fxy. 벡터장하고 똑같아지죠? 똑같아지니까 우리는 얘를 f의 포텐셜 함수 그리고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니까 f는 뭐라고? 보존적 벡터장이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3번도 똑같아요. 3번은 지금 파이를 줬는데 탄젠트 인버스로 줬어요. 그쵸? 그럼 탄젠트 인버스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서 과제로 답만 쓰지 말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다. 지금 힌트가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겠다. 이걸 가지고 얘를 x로 편미분한 가정을 직접 다 계산해 보시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 이것도 실제로 다 계산했더니 정말 요 모양이 나오드나. 아셨죠? 요거 3번은 미분 과정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과제로 제출하세요.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금방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면 그 벡터장은 보존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제 12.3절에서 벡터장이 있는데 얘가 보존적 벡터장이 아님을 보이시오 했어요. 그럼 아님을 보이시오는 어떻게 할까요? 보존적 벡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모순임을 발견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자, 예제 12.3 벡터장 f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y, x예요. 얘가 보존적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시다. 즉 얘가 if의 함수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앞에서 델 파이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한 거랑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 한 개 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는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적분을 해요. 지금 얘는 파이를 x로 미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x로 적분을 합니다. 그럼 파이 xy는 마이너스 xy 플러스 여기 적분 상수가 붙는데 적분 상수는 숫자 c만 되는 게 아니라 y도 돼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x로 편미분할 때 y는 상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y에 관한 함수가 있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럼 다시 얘를 y로 편미분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k 프라임의 y, 즉 얘가 y에 관한 어떠한 식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x가 돼야 되거든요. 얘는 불가능하죠. 왜? 여기는 y에 관한 식만 자, 색깔을 다시. 여기는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여기는 y에 관한 식만 남아 있어야 돼요. y랑 숫자. 뭐 y제곱 더하기 5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절대 이 자리를 정리를 해서 x가 나올 수 없죠. 모순이 생겼어요. 그럼 뭐가 모순이에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한 게 모순이에요. 그쵸? 즉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얘는 보존적 벡터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보존적 벡터장이 되느냐? 지금 이 예제처럼 항상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서 있으면 다행히 찾으러 가면 되는데 없으면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보존적이다라는 거를 빠르게 체크를 하고 보존적이라면 포텐셜을 찾으러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정리 12.4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벡터장의 보존성의 필요 조건. 매끈한 n차원 벡터장 f가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면 자, j 번째 함수를 i번째 성분으로 편미분한 거랑 i번째 함수를 j번째 성분으로 편미분했을 때에 같아지겠다. 포텐셜 함수를 가지면 얘가 항상 갖는다. 이거예요. 그쵸?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책에서는 여기 FGH라고 했지만 뭐 상관없어요. 지금 얘가 F가 첫 번째죠. 그럼 첫 번째 함수를 두 번째 변수로, 즉 첫 번째 함수를 얘를 두 번째 변수 y로 편미분한 거는 지금 첫 번째 함수를 두 번째 거로 편미분했으니까 두 번째 함수를 첫 번째 변수로 편미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얘를 일단 x로 편미분하면 y가 되고 얘를 y로 편미분하면 0이 되는데 같지 않죠? 그쵸? 같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함수는 존재하지 않겠다. 아셨죠? 그러면 언제 되느냐? 얘를 하나 더 풀고 넘어갑시다. 예? 됐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자, 그러면 언제 되느냐? 지금 아까는 n차원이었는데 얘를 2차원으로 축소시키면 같으면 항상 보존적이 되더라. 그쵸? 얘가 같으면 2차원에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면 항상 보존적이 되더라. 즉 보존적이면 뭐가 된다?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증명은 우리가 그냥 미분하고 적분하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벡터 보존적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2.7. 벡터장의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그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예제 12.7입니다. 벡터장 F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2xy, x제곱 더하기 3y제곱. 자, 그럼 풀러갑시다.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지금 얘가 이변수 함수예요.
그러면 정리 12.6을 이용해서 자, 정리 12.6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fxy를 2xy, gxy를 x제곱 더하기 3y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어떻게 돼요? 2x가 되겠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잘못 썼네요. 그쵸? 라운드 x분의 잠시만요. 여기도 잘못 썼어요. 옮겨 적는 건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가 2x 같죠? 같으니까 보존적이에요. 같다. 따라서 f는 보존적 벡터장이다. 즉 뭐를 갖는다?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그쵸? 그럼 이제 포텐셜 함수를 찾으러 가도록 합시다. 자, 갖는다고 했으니까 파이 xy에 대해서 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가 f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2xy가 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는 x제곱 더하기 3y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로 갑시다.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2xy이므로 얘를 적분합시다. x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제곱 y 더하기 여기에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적분 상수는 뭐라 그랬어요? k에 관한 식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y로 미분합시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는 x제곱 더하기 k'의 y인데 얘는 뭐랑 같아져야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찾아놨죠? 는 x제곱 더하기 3y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k'의 y는 3y제곱이 되니까 ky는 y세제곱 더하기 c가 되겠어요. 따라서 포텐셜 함수는 x제곱 y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c. 당연히 c는 뭐가 돼요? 상수가 되겠죠. 그쵸? 숫자가 되는 거예요. 해서 포텐셜 함수가 있음을 우리는 체크해낼 수 있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1절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포텐셜 함수 f가 벡터장일 때 포텐셜 함수를 갖느냐 안 갖느냐,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면 어떤 형태의 함수인가, 그리고 포텐셜 함수가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가 보존적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단계적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얘가 포텐셜 함수, 이거의 포텐셜이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체크를 해보세요. 과제입니다. 3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3번을 풀어서 즉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서 얘가 f의 벡터장인 걸 확인하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실제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벡터장이 보존적이냐 아니냐 라는 걸 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뭘 보고 체크를 해야 되냐면 얘는 정리 12.6을 이용해서 보존적이다 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같으면 보존적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5번 문제는 존재하는지,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면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셨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12.6을 이용해서 벡터장 F가 보존적이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 이제 7번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거 말고 6번으로 먼저 갑시다. 포텐셜 함수로 다음 함수를 포텐셜 함수로 갖는 벡터장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포텐셜 함수와 벡터장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즉 얘가 그레디언트 벡터가 벡터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편미분만 잘하면 되겠죠. 그럼 6번에서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과제로 제출하세요. 6개 중에 여기는 6개 중에 몇 개, 2개 선택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 7번은 지금 1번과 4번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2번과 3번을 과제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